우주의 상상을 펼치다라는 주제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주라는 거 참 어떻게 보면 되게 막연하죠.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이야기할 주제는 정말 현실 세계와는 조금 약간 동떨어진 측면도 좀 있어서 좀 다른 차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좀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우주에 대해서 우리 지금 인류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정말 적다고 할 수 있죠. 적다고 할 수 있는데 일단 확실하다고 저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들 따져보면은 일단 엄청 크다. 우주라는 공간이 엄청 크다. 얼마나 크냐 하면은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어떤 행성이 이런 비슷한 행성이 한 10개 정도 있는 게 지금 태양계고, 그런 태양계가 엄청 많은 게 은하수고, 또 은하수가 몇 천억 개 있는 게 이제 우주라고 지금 그게 또 은하단이 되고요. 또 은하단이 또 몇 천억 개가 있는 게 지금 우주라고 지금 통설로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저희가 이제 생각하지 못하는 어떤 차원이 엄청 많은데, 이제 우주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이번 시간에 얘기하고자 하고 싶은 거는 지금까지 이제 여러 방식으로 이제 과학적인 방식으로 우주를 많이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과를 이제 얻었어요. 예를 들면은 뭐 빅뱅이라는 우주의 탄생 기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또 그 외에 어떤 블랙홀이나 이제 뭐 문화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도 다 이제 저희가 인간이 다 파악을 해내는 어떤 정보인데, 그런 것들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거기에 상상력을 좀 더 불어넣어서 우주라는 세계를 한번 이해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영역의 어떤 한계를 이제 뚫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과학적인 그런 것만이 아니라 이제 다양한 이제 저희 다른 분야에 사시는 종사하시는 어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이제 부여를 해서 뭔가 더 이제 이야기를 좀 그러니까 광활하게 만든 상태에서 이제 우주를 좀 접근하는 방식으로 우주를 이해해보자 하는 것이 이번 이제 강의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근데 왜 또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이런 말을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 지금 잘 살고 있으면 잘 먹고 잘 살면은 그럴 필요 없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하실 수도 있는데, 가장 큰 이유라고 하면은 당연히 뭐 이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아마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종교를 믿으시는 분들은 하느님이 이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믿으시니까 그 기원을 이제 답을 거기서 찾으신 거고, 또 다른 의견을 갖고 있으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어떻게 보면 그러한 답에 대한 가장 정확한 답을 줄 수 있는 곳이 이제 우주라고 저는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측면 때문에 이제 저희가 우주를 좀 이렇게 알아볼 가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진 보면 참 예쁘죠. 이게 멋있다. 되게 예쁘죠. 그리고 이게 이제 저희 은하수 두 개가 예쁘죠. 은하수 이게 지금 그림으로 잘 나와 있지 않은데, 저희 이제 위대하신 물리학자분들이 파악하신 바로는 이게 이제 나선 형태로 되어 있어요. 나선 형태로 되어 있고, 아마 우리 은하는 태양계는 한 이 정도쯤에, 그러니까 거의 이제 외부에 있다고 보실 수 있는 거죠. 외부에 있어? 이제 중심부에는 이제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뭐 아직까지 명확하게 알려진 건 아닌데, 별이 근데 이걸 잘 아셔야 될 게, 이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는 카메라로 이렇게 찍은 게 절대 아니고, 이게 어떤 그 스펙트럼이나 이런 거를, 그러니까 그 디지털 카메라 비슷한 것처럼 이미지화 시켜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빛이 꼭 저희가 바로 가시광선 이게 아니라 다양한 이제 빛의 종류 다양한데, 그런 빛을 이제 받아서 특수한 이제 카메라가 이제 그걸 이제 흡수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를 만들어주면은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천문학자들도 다 이런 식으로 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뭐 저희는 천문대 가면 이렇게 망원경으로 이제 그별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실제로 천문학자들은 그냥 컴퓨터 앞에서 이렇게 이제 파일을 이렇게 전송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은하수의 모습이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 태양계를 그냥 이렇게 도식화한 거죠. 지구가 이제 세 번째 있겠죠. 그다음에 화성 이런 식으로 크기도 잘 보였죠. 참 태양계도 정말 보면은 얘기할 게 참 많죠. 좀 이따 다시 같이 얘기해보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제 살고 있는 지구, 지구라는 행성. 또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우주를 찍은 사진이고요. 이것도 굉장히 큰 사진. 이제 말머리 성이라고 아주 유명한 사진인데 교과서에다 나오는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은. 그건 저도 잘 모르겠는데 되게 예뻐가지고. 이거 다음에 오로라 막 이런 거 나왔거든요. 교과서에 같이.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블랙홀 이제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거 실제로 찍은 건 아니고 이거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찾았는데 블랙홀을 이거 누가 이렇게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디자인 뭔지 누군지 모르는데 블랙홀의 모습을 이제 그린 거고 이거 이제 많이 보셨을 거고 영화에 출연해서 블랙홀 그런 거 막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되고요. 찍고 있거든요. 네. 편집 알아서 해주실 거 같고 그러니까 이거 이제 이거는 블랙홀의 모습. 저희가 아는 어떤 지식하고 좀 다르죠. 블랙홀 하면 뭔가 블랙이라는 단어 때문에 검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검을 수밖에 없죠. 이제 블랙홀에 이건 이제 이게 블랙홀이라는 게 아니라 이 밝은 부분은 블랙홀의 경계라고 지금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블랙홀 아예 안 보이죠. 왜냐하면 빛조차도 거기서는 못 빠져나오는 곳을 이제 사람들이 블랙홀이라 정의를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경계는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과학자들이 이제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경계는 확실히 밝을 거다. 왜냐면 이제 그것도 많은 물리적 지식이 있어서 그런 거는 스킵하겠습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주제는 물리적 지식을 무조건 알자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느 정도의 어떤 물리적 기반 하에서 저희 상상력을 부여해서 어떻게 이 우주라는 걸 한번 이해하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 어떤 정보를 제공해보자라는 것이 이제 저희 취지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우주에 대해서 흥미를 좀 가지셔야 되는데 어떠셨어요? 여기 보시는 사진 같은 거 보면 예쁘죠? 네, 흥미가 가요. 전혀 안 가시는 것 같은데 한번 이제 일단 그래서 과학적인 기본 정말 이제 기본적이라고 여겨지는 과학적인 지식을 일단 먼저 한번 여러 개 알려드려보면은 일단 아인슈타인이 발견했다고 알려진 일반 상대성 이론 그거의 가장 큰 핵심적인 내용은 인터스텔라도 계속 이제 그 영화에서도 계속 나오는데 빛의 속도를 그러니까 고정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광속이라는 빛의 속도를 되게 절대 속도라, 그러니까 변치 않는 속도라고 여긴 상태에서 그 외 그런 가정 하에서 이제 그 세계 그러니까 물리적 세계를 분석한 거거든요. 그래서 광속이 일정하니까 시간이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력에 따라서 시간이 변한다라는 개념이 거기서 나온 건데 이 빛이라는 게 그래서 속도가 정해져 있다라는 이 절대적이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엄청난 이유가 두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엄청난 게 일단 빛이라는 게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많은 걸 이제 설명할 수 있죠. 왜냐면 상대적이게 돼버리면 계속 변하니까 그럼 이제 분석하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빛이 저희도 알다시피 30만 킬로미터 퍼 세컨드라는 이런 거의 이제 그런 근사치를 갖고 있는데 우주라는 이 우주의 엄청난 크기에 비교했을 때 그 속도가 그렇게 빠른 속도가 아니잖아요. 절대로 빠른 속도가 아닌데 이게 뭔가 많은 거를 이 우주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지금 핵심 키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저희 이제 뇌를 촉발시킬 수 있는 측면입니다. 예를 들면은 그 어떤 식으로 촉발될 수 있냐면은 우주가 엄청 넓은데
엄청 넓은 우주에서 오는 빛이 지금도 그러니까 우주가 빅뱅이라는 그걸 전제했을 때, 그 빅뱅 이론이 전제했을 때 터졌을 때 생겼던 그러한 빛이 지금까지도 이제 지구로 계속 오고 있다는 거죠. 네, 빛이 오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은 속도가 너무 어떻게 우주라는 크기에서 봤을 때 속도가 느린 편이라서 그렇죠. 30만 km/s 엄청 느린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어요. 네. 저희는 굉장히 빠른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희 기준에 되게 빠른 건데 우주라는 그 아까 말한 그 은하도 몇 개가 또 몇 개가 벌써 또 그게 은하 단위 되고 또 그게 또 몇 천억 개가 있는 게 우주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빛이라는 게 지금 또 하나의 위대한 발견이 에너지라는 측면을 갖고 있다는 빛이. 그래서 어떻게 에너지를 좀 더 이제 크게 말해보자면은 정보라고 할 수 있어요. 정보.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또 이제 밝혀진 것 중에 하나가 중력이라는 저희 많이 썼잖아요. 중력이라는 단어를. 그런데 중력이 어떤 존재냐라는 걸 이제 물리학자들 증명하는 과정 속에서 중력이라는 거는 무언가를 이 둘 간에 무언가를 주고받고 있다는 거예요. 주고받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그거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입자일 건데 그걸 주고받는데 그 주고받는 속도가 빛의 속도라는 거고요. 중력이라는 거지. 빛의 속도라는 거. 그러니까 뭔가를 주고받다는 것이 어떤 측면을 주고받냐면은 자기가 있다는 정보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태양하고 지구를 예로 들면은 태양이 자기가 여기 있어라는 정보를 지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중력이 되고 지구도 태양한테 그 자기가 저기 있다는 정보를 계속 주고 있던 이런 식으로 이제 근데 그걸 하는 과정이 빛을 통해서 그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정보를 그러니까 에너지적인 측면 에너지라는 것이 크게 보자면은 결국 정보라는 거고 이걸 아까 빛의 속도가 유한하다라는 측면에서 연결시켰을 때 정보의 전달 속도가 정해져 있다라는 생각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이제 다 맞다는 전제 하에서 지금 얘기를 하자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많은 우주에 대한 연구 중에서 아마 이 정도의 정보는 저희가 그냥 믿고 써도 되지 않을 정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일단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러한 빛의 어떤 정보 측면 하에서 상상을 더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경우는 과연 이 빛이라는 것이 제일 이제 정보를 전달하는 가장 빠른 놈이냐라는 측면이 일단 맨 첫 번째로 드는 건데요. 왜냐면 빛이라는 건 저희가 알 수 있어요. 가시광선 보고 뭔가 받아낼 수 있는 건데 실제로 이제 우주의 빛 외에 이제 저희가 감지하지 못하는 저희가 볼 수 없는 본다는 건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이 존재성을 아예 체크를 할 수 없는 판단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 거에 따른 작동하냐는 거는 정말 아무도 지금 모르잖아요.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평소에 갖고 있던 다양한 상상력을 종합해서 그 상황을 만들어 보면은 그게 실제로 존재함을 이제 밝히지 못하겠지만 그 길로 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또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우주라는 것이 과연 탄생했을 때 하나의 폭발로 이루어진 것이냐라는 건데요. 이거는 실제로 지금도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주제인데요. 멀티 우주론이라고 해가지고 빅뱅이 여러 군데에서 일어났다. 동시다발적으로. 그러니까 이 우주라는 지금 저희가 말하는 이 우주라는 공간은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저희가 평상시에 쓸 때는 한 번의 빅뱅으로 만들어진 공간을 지칭했는데 그 멀티 우주론을 주장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저희가 지금 규정하는 이 우주보다 더 큰 판이 있어요. 더 큰 판 위에서 거기에 여러 군데에서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뻥뻥뻥 터져가지고
생겼다 우주가 라는 주장이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지금 의미가 있는 게 빛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0만 킬로미터 퍼 세컨드라는 우주의 입장에서 봐도 굉장히 느린 속도로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정보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과학적 지식의 정보에 근거했을 때 우주가 138억 년이라는 그 나이를 저희가 계산해냈는데 실제로 우주가 그 빅뱅이 이론이 가정하에서는 우주가 터졌을 때 그 거리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훨씬 짧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이제 빛이 여기까지 오는 거리보다 속도랑 이제 체크해서 그 시간보다 얘가 터져가지고 여기까지 간 게 더 빠르다.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터졌다는 거. 근데 이제 그것도 다양하게 이제 해석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우주라는 공간 속에서는 정말 미제의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정말 많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상상력을 통해서 그래서 아까 이런 것도 하나의 상상력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서 터진 그쪽에 이제 우주는 옛날에 터져 있었던 우주고 빛이라는 것이 이제 30만 킬로미터의 어떤 속도로 자기의 존재의 정보를 이렇게 전달했다라는 개념으로 좀 접근을 할 수가 있잖아요. 충분히 상상 속에서는 가능하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저희가 좀 상상력을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물리적 지식은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정보들 물론 이제 관심이 있으시면 더 찾아보실 수도 있는데 그런 정보들이 근데 또 전혀 무시가 되면 절대 안 되고요. 전혀 무시가 되면 안 되지만 그런 정보 하에서 저희가 상상력을 아까 이렇게 그러면은 저기가 원래 터져 있었던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빛은 너무 속도가 느린데 이것보다 더 빠른 건 없을까? 라는 것도 이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빛이라는 것이 결국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이걸 또 잘 이용하면은 저희 순간이동도 솔직히 그렇게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게 어차피 지금 또 이제 물리적으로 그 분석된 바로는 이 인간이라는 것도 결국 원소의 집합인 거죠. 다양한 원소들이 이렇게 모여서 한 건데 저희가 충분히 만약 이 원소들을 분해시켰다가 다시 재조립하는 능력을 갖춘다. 그러면 또 그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 왜냐면 그 조그만 애들은 빛의 속도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그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겠죠. 예를 들어서 그 과정에서 다른 원소가 섞이면은 이제 기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보낼 수 있냐 이제 뭐 이런 문제도 있는 거고 정보에 대한 분석만 되면은 같은 사람이 아니어도 같은 그 조직도로만 다시 만들면 된다는 거잖아. 그때 존재하는. 근데 이건 좀 위험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여기서 그냥 죽이고 여기서 새로 태어나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위험성이 또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또 다른 상상력을 통해서 또 다르게 또 생각할 수도 있죠. 네. 이건 저의 한 상상력이 없을 뿐이고 그래서 정말 생뚱맞은 것도 상관이 없어요. 네. 왜냐면은 모든 거의 출발점은 생뚱맞은 거를 에서 시작하거든요. 처음부터 막 답을 낸다라는 관점을 접근해서 뭔가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이렇게 생뚱맞는 거라도 뭔가 이렇게 제시해서 거기서 이렇게 조금씩 고쳐 나가다 보면은 이게 어느 순간에 이제 보면은 남들도 이제 납득할 수 있을 만한 뭔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일단 생뚱맞은 거를 좀 더 초점을 둬서 왜냐면은 솔직히 저희가 물리적인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물리적으로 접근해서 뭔가를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평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느껴왔던 어떤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었던 우리 그 분야에서 그것을 이제 상상력을 통해서 그 구체화 시켜서 그거를 이렇게 공유를 하는 남들과 이제 공유를 하다 보면서 점점 더 이제 상상이 실현될 수 있는 그런 세계를 좀 꿈꾸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태양계, 지구에 대해서도 참 얘기할 게 많죠.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라는 거의 인간이라는 거의 존재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우연일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크다고 봅니다. 빅뱅 이론이라는 어떤 측면에서 비춰봤을 때 그렇고, 그러니까 누군가가 만들어냈다기보다는 뭔가 우연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게, 얘는 정말 그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정말 확률적으로 계산하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적은 놈인 거죠. 이 우주에 있는 많은 별들 중에서. 왜냐면 너무 좋은 조건을 다 갖추고 있으니까. 사람이 살기에지. 사람이 살기.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에가 아니라 이러한 그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살기 위해서 지구가 만들어졌다 이런 개념이 절대 아니라 얘가 만들어지니까 자연스럽게 생긴 게 자연스럽게 이제 결과물로 결과물로 생긴 것 중에 여러 가지가 뭐 나무도 있을 거고 그 중에서 사람이 그냥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왜냐면 얘는 정말 너무 환상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으니까. 왜냐면은 우주는 굉장히 위험한 공간이거든요. 우주에 실제로 가면은 그 선이 되게 아까 빛 정보를 전달하는 빛 방사선이라고 좀 우주 방사선이라고 많이 말하는데 그게 엄청 많이 들어오는데 이 지구는 대기라는 놈이 그거를 많이 걸러주고, 그리고 태양이라는 애가 딱 적절한 거리에서 있으면서 따뜻하게 해주고, 그렇다고 또 태양이 곧 죽는 애도 아니고 또 오랫동안 있을 지금 거의 그죠, 신생아죠. 별의 기준에서 봤을 때 잘 타오르고 있고 문제 없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이제 그 황태양도 폭발하는 중이지. 그런 느리게. 폭발하는 중은 아니고 빛을 내는 그렇죠. 별이니까. 빛을 내니까 이제 연료를 쓰고 있는 거죠. 핵 타고 융합 있는 과정을 통해서 탄다는 게 아니라 걔는 에너지를 융합을 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소랑 수소가 융합이 되면은 헬륨이 돼요. 네. 근데 이제 융합을 하는 과정에서 에너지가 이제 방출돼가지고 그 에너지를 이제 그게 다 빛이에요. 그걸 계속 똑같이 말하는데 빛이 에너지다. 그 빛이 에너지라는 말을 또 크게 보자면 정보다.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신선한 그 20세기에 들어서 발견한 것 중에 굉장히 신선하면서도 굉장히 좋은 저희 이제 상상력을 좀 풍부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하나의 좋은 그런 개념이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빛이 에너지다. 아까 그 순간 이동할 때 쪼개져서 다시 붙일 수 있다. 이것도 다 빛이 뭔가를 정보를 전달하는 에너지를 전달하는 어떤 놈이기 때문에 다 가능한 제가 상상해낼 수 있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이 지구라는 거 우연적인 측면도 굉장히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이제 고려를 해주셔야 되고요. 상상을 하실 때. 그다음에 또 얘기를 하면 좋을 만한 게 이제 바로 블랙홀이 또 이제 저희의 상상력을 좀 이렇게 발휘할 수 있는 하나의 부분인데요. 실제로 얘가 존재하는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는 것 자체도 과학자들이 이제 추론해낸 거죠. 그 자기들의 어떤 갖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일단 블랙홀 실제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볼 수가 없죠. 네. 일단 저희 눈으로는 절대 볼 수가 없고. 왜냐면 우주 비행사도. 우주 비행사 당연히 못 보죠. 그 영화는 정말 그건 아니고 그건 절대 있을 수가 없죠. 왜냐면은 블랙홀이라는 거가 개념상으로 따져보면은 저희가 다 원자가 돼요. 원소. 원자보다 더 작은 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냥 산산조각 난다고 해야 되나? 완전히? 다 산산조각 난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일단 확실하게 이제 블랙홀이라는 개념이 확실한 거는 질량이 굉장히 큰 엄청난 질량하고, 그러니까 질량이라는 거는 이제 이 질량은 또 에너지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거기 계속 지금 우주라는 걸 구성하는 기본적인 건 에너지인 거죠. 그러니까 질량이 에너지라는 거는 당연히 그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그 공식에 나와 있는데, 결국은 이 우주를 보는 가장 큰 틀은 에너지인 겁니다. 에너지.
지금까지 발견해 봤을 때 그래서 얘도 어떤 그러니까 질량이 크다는 건 그만큼 에너지가 엄청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얘는 블랙홀이라는 거가 이제 저희가 이제 통상적으로 아는 거는 굉장히 그러니까 크기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작은데 질량은 지구의 뭐 몇천 배, 몇억 배에 해당하기 때문에 빛조차도 나올 수 없는 애들을 이제 저희는 그 과학자들 블랙홀이라고 정의했고, 또 블랙홀의 경계는 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다라고 과학자들이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다양하게 또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블랙홀 주변이 과연 이런 식으로 밝은 빛들이 이 주변을 도는 것이냐, 아니면 블랙홀이라는 것이 또 하나의 뭐 웜홀처럼 뭔가 통과를 해줄 수 있는 무엇인가냐, 그런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주를 좀 더 큰 틀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는 충분히 다양한 분야에 있으신 분들이 상상력을 통해서 충분히 도전을 해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영화화 한 거잖아요. 이것도 한마디로 그걸 이제 영화화한 건데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습니다. 네. 호기심을 유발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의 이제 시대가 인터넷이 되게 많이 발달하니까 솔직히 이 교류를 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제약이 없잖아요. 인터넷에 자기 의견을 올리는 것조차 의견을 올리는 거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네. 우주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 남들이 봤을 때는 이건 말도 안 되는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할 정도도, 일단 그게 나중에 진짜 그게 사실로 될 수도 있는 거고, 누군가가 그거를 보고 또 자기의 생각을 또 덧붙여서 상상을 또 덧붙여서 또 우주라는 큰 틀을 이제 바라보는 어떤 능력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물리학자들이 보지 못하는 어떠한 맹점들을 또 발견할 수 있는, 상상으로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이 상상으로 메꿀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제 제안하고 싶은 상상의 길은, 일단 아까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지식들, 뭐 빛은 에너지다, 빛의 속도가 뭔가 유한하다고 정해져 있다라는 어떤 그 기본적인 지식이죠. 정말 그런 과학적 지식 하에서 저희가 이제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네. 심심할 때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가끔씩 이렇게 뭔가 이렇게 연결이 좀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건 정말 우연적으로, 이제 영감은 솔직히 1%의 영감은 정말 우연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걸 제가 하는 이유도 각 사람이 영감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은 노벨이 아니구나, 그 누구냐, 에디슨의 말에 의하면은 각 사람이 영감 얻을 수 있는 확률은 1%인데 그 여러 사람이면 더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래서 모두의 상상을 모으면은 좀 더 훌륭한 영감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상상을 더하다라는 말을 했고, 거기다가 이제 인터넷이나 뭐 어떤 교류 방식을 통해서 공유를 하는 방식으로 우주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포괄적, 그리고 좀 더 이렇게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각자 있으시는 분야에서 우주에 대해서 상상을 하고자 하신다면 어떠한 상상이라도 좋습니다. 네. 다양하게 자기 분야를 접목시켜도 되고요. 꼭 자기 분야가 아니더라도 자기가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주라는 공간에 이렇게 접목시키면은 굉장히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을 거고, 그 중에서 정답이 진짜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건 저희가 모르죠. 실제로 저희가 지금 이 우주를 누가 만들었느냐, 얘가 어떻게 빅뱅을 했다고 쳐도 누가 빅뱅하게 했고 어떻게 해서 빅뱅이 된 거고, 그러니까 도대체 아무것도 없던 그곳에서 어떻게 뭔가가 나왔느냐라는 거 자체조차도 저희는 지금 아무것도 아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측면에서 이제 다양한 상상이 오히려 저희 이 우주를 이해하는 데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너무 막 말도 안 되는 빛이 막 원래 자기 마음대로 속도를 막 바꿀 수 있어 그걸 뭐
제가 지금 말했는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빛이 솔직히 뭐 속도가 유한하다는 것도 과학적으로는 일단 뭐 증명이 되긴 했지만 그것이 그렇게 보이는 걸 수도 있잖아요. 거꾸로 말하면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렇게 보이도록 만들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조작을 해놨거나 아니면은 빛이 너무 빨라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로는 빛이 뭔가 같은 속도를 유지하는 것처럼만 보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또 잠깐 언급했듯이 그 빛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페이크용일 수도 있고 오히려 실제적으로 그 뒤 빛보다 뭔가 더 빠르거나 뭔가 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아이가 숨겨져 있을 수도 있고 걔가 이제 무슨 일을 하는지에는 곧 저희는 잘 모르죠. 근데 거기다가도 상상을 더할 수 있고 그래서 또 제가 이제 이런 제가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상상을 했을 때 더 풍족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제가 생각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지구조차도 어떻게 보면 우주의 한 일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에서 벌어지는 일이 이 우주와 완전히 100% 무관할 수는 없다고 저는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 다양한 분야에서 뭔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혹은 뭐 생각하시면서 느꼈던 무엇인가가 우주의 어떤 일부분을 받은 어떤 정보일 수 있기